비 내리던 밤, 그는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은주야. 그 따뜻한 손길이 제 뺨에 닿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20회를 묵혀둔 그리움이 한순간에 터져 나왔죠. 책장 사이 은은한 조명 아래 우리는 더 이상 과거를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숨결이 가까워지고 금지된 감정은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도 남이 사는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니 꼭 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가을비가 서점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거든요. 남편과 이혼한 지 3년째 해운대 골목에 자리한 작은 서점만이 제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평소라면 문을 닫을 시간인데 정리를 마저 하고 있던 참이었죠.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젖은 코트를 입은 키 큰 남자가 서 있었거든요. 빗물이 그의 어깨에서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영업 중이신가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왜인지 모르게 숨이 가빠졌거든요. 네, 괜찮습니다. 그는 천천히 서가 사이를 걸어 다녔어요. 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책등을 훑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저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어요. 윤동주 전집이 있나요? 그가 물었을 때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거든요. 마치 제 마음을 들여다본 것 같았어요. 여기 있어요. 책을 건네주려다 손끝이 스쳤습니다. 그 순간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온몸을 휩쓸었어요. 저는 황급히 손을 뺐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거든요. 그는 책 표지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참 오랜만이네요. 그 말이 책을 두고 한 건지 다른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묘한 그리움이 어려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서점 안은 따뜻했지만 제 등골에는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그가 계산을 마치고 돌아설 때 저는 이상한 아쉬움을 느꼈어요. 내일도 올 수 있을까요? 그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가 문을 나서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무언가 중요한 일이 시작되는 것 같은 예감에 휩싸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며칠 뒤 그는 약속대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맑은 오후였어요. 햇살이 서점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김도연입니다. 그가 자신을 소개했을 때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김도연.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오래전 이름이 겹쳐 울렸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제가 짝사랑했던 선배와 똑같은 이름이었거든요. 설마 그럴 리가 있을까요? 저는 속으로만 그 생각을 삼켰어요. 하지만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안은주입니다. 제가 대답하자 도연 씨의 눈이 순간 흔들렸어요. 마치 뭔가를 확인하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견딜 수 없어서 고개를 돌렸어요. 그는 책을 고르는 내내 저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제가 커피를 타고 있을 때도, 다른 손님을 응대할 때도요. 그 시선이 피부에 닿는 것 같아서 자꾸 옷깃을 여미게 되었어요. 은주 씨는 시를 좋아하시나 봐요. 그가 말했을 때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놓을 뻔했습니다. 그 목소리, 그 말투가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20년 전 교정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와 똑같았어요. 네, 어떻게 아셨나요?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시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표정이 있거든요.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제 마음 깊숙한 곳까지 들여다보는 것 같았어요. 도연 씨는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생겼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정겨웠습니다. 목소리도, 시선을 머물게 하는 습관도 모든 게 낯설지 않았어요. 혹시 해운대 고등학교 출신이신가요?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잠깐 멈칫했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다른 곳 출신이에요. 그 대답에 저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분명 뭔가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오후 도연 씨가 떠난 후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이
제 얼굴에 남긴 흔적들을 보며 혹시 그도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도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평화로운 오후를 깨뜨린 건 오상미였습니다. 학창시절 내내 저를 깔보던 그 친구가 서점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명품 핸드백을 들고 값비싼 옷을 입은 채로 말이죠. 어머, 아는 주 맞네. 정말 오랜만이야. 상미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반가운 척했지만 속에는 차가운 비웃음이 깔려 있었어요.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상미야, 잘 지냈니? 나는 잘 지냈지. 병원장 부인으로 살면서 사교계 회장까지 하고 있어. 그런데 너는 아직도 책으로 먹고 살긴 하니? 그 말에 저는 모욕감이 밀려오는 걸 느꼈어요. 상미는 서점 안을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마치 제가 얼마나 초라한 삶을 사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어요. 이혼했다는 소문 들었어. 역시 너답더라. 남자 하나 잡아두지도 못하고. 상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말이죠. 바로 그때 도연 씨가 나타났습니다. 서점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를 본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 도연 오빠 아니야. 상미의 목소리가 갑자기 교태 섞인 톤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상미야, 여기서 뭘? 도연 씨도 상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에 차가운 기운이 스며드는 걸 느꼈어요. 은주 만나러 왔지. 우리 고등학교 동창이거든. 상미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을 때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손길이 뱀처럼 차갑게 느껴졌거든요. 도연 오빠도 은주 알지? 한 학교 다녔잖아. 그 순간 도연 씨와 제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황스러움이 어려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처음 만났어. 도연 씨가 대답했지만 상미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이상하네. 분명 너희 아는 사이인 줄 알았는데. 상미의 시선이 저와 도연 씨 사이를 오가며 뭔가를 찾으려 했어요. 저는 질투와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죄어오는 걸 느꼈습니다. 상미가 있는 한 평화로운 날들은 끝날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도연 씨는 거의 매일 서점을 찾았습니다. 상미의 방문 이후 더욱 자주 나타났어요. 마치 뭔가를 확인하려는 듯 말이죠. 오늘도 그는 시집 한 권을 들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시 아세요? 별 해는 밤. 물론이죠. 윤동주의 대표작이잖아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은주 씨는 어떤 구절을 가장 좋아하세요? 아무래도 이 부분이요. 이름자 하나하나가 별이 돼요. 제가 그 구절을 읽어주자 도연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역시 그 부분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뭐라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냥 좋은 구절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들었어요. 마치 제가 그 부분을 좋아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한 말투였거든요. 함께 시를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제 마음은 더욱 흔들렸습니다. 그의 깊은 눈동자를 바라보고 있으면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은주 씨, 갑자기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어요. 네? 여전히 아름다워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여전이라는 말이 특히 가슴을 찔렀거든요.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도연 씨의 시선이 제 얼굴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이마부터 눈, 코, 입술까지. 그 시선이 닿는 곳마다 뜨거워졌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 그 선배일 거라고. 하지만 왜 모른 척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무엇을 망설이고 있는 걸까요? 도연 씨는 결혼하셨나요?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잠깐 멈칫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혼자 살고 있어요. 왜요? 이렇게 좋은 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놓쳤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그 좋아하는 사람이 저일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답답하고 혼란스러웠어요. 상미는 며칠 뒤 다시 제 서점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사교계 친구들을 대동하고 왔거든요. 언니들, 여기가 내가 말한 그 서점이야. 우리 동창이 하는 곳. 상미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친구들은 서점 안을 둘러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생각보다 초라하네. 이런 곳에서 어떻게 돈을 벌까? 그들의 말소리가 제 귓가를 찔렀어요. 저는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님 앞에서 화를 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참 은주야. 김도연 그 남자 조심해. 상미가 친구들을 돌려보낸 후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왜? 그 남자 미국에서 사업 망하고 빚더미에 앉아서 도망 온 거야. 지금 완전 거지거든. 상미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게 사실이야. 당연하지. 내 남편이 병원장이라 이런 소문 다 들리거든. 그리고 말이야. 상미가 더 가까이 다가와서 귓속말했습니다. 너한테도 목적이 있을걸. 돈이 필요하니까 말이야. 그 말이 제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어요. 설마 도연 씨가 저를 이용하려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상미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 씨가 평소처럼 서점을 찾았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도연 씨, 정말 책 때문에 여기 오시는 거예요? 그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대답해 주세요. 정말 책 때문인가요? 제 목소리에는 의심과 상처가 섞여 있었어요. 도연 씨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책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 순간 저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역시 상미 말이 맞았던 거예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뭐 때문이죠? 돈 때문인가요? 은주 씨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에요. 미국에서 사업 망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도연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점을 나갔어요.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기분이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 씨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는 매일 서점 문을 바라보며 그를 기다렸지만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꼭 처음 만났던 그날 밤처럼 말이죠.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을 늦게까지 열어뒀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도연 씨가 나타났어요. 젖은 코트를 입고 초췌한 모습으로 말이죠. 은주야. 그가 제 이름을 불렀을 때 저는 가슴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은주야. 높임말이 아닌 그 호칭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나 해운대고등학교 김도연이야. 드디어 진실을 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선배.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그 호칭이 나왔습니다. 20년 만에 부르는 그 말에 눈물이 터졌어요. 미안해, 은주야.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는데. 도연 선배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왜 모른 척 했어요? 너무 많이 변해서 확신이 서지 않았어. 그리고 내 처지가 너무 초라해서. 선배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정말 힘들었지. 상미가 말해줬어요. 그래, 사업도 망하고 모든 걸 다 잃었어. 그런데 이상하게 너만 생각났어. 20년 동안 계속. 선배가 제 얼굴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20년간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은주야, 나도 이혼했어. 아내와는 진작에 끝났고. 그의 고백에 저는 더욱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다시는 놓지 않을 거야. 선배의 손이 제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에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상미의 그림자가 겹쳐 보였습니다. 이 행복이 오래갈 수 있을까요? 상미는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도연 선배와 저의 관계를 알아낸 후였어요. 그녀는 제 서점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은주야, 정말 뻔뻔하다. 상미의 목소리는 도끼로 가득했어요.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뭐가 뻔뻔해. 도연 오빠 뺏어간 건 말이야. 뺏어간 게 아니야. 우리는 원래 아는 사이였어. 그래서 더 역겨워. 고등학교 때부터 노린 거지. 상미의 말에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도연 오빠는 내가 찜했어. 상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찜했다니.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거야. 맞아. 내 남편 곧 죽어. 강형화로 시한부 선고받았거든. 그럼 나는 젊은 미망인이 되는 거야. 상미의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의 남편이 죽는다는 말을 이렇게 차갑게 할 수 있다니. 도연 오빠한테 부원장 자리 줄 테니까 나랑 결혼하면 돼. 돈도 지위도 다 해결되잖아. 미쳤어? 사람을 그런 식으로 거래하려고? 거래? 이게 현실이야. 사랑 같은 건 배불러야 할 수 있는 거라고. 상미의 얼굴에서는 인간적인 온기를 찾을 수 없었어요. 완전히 계산적인 기계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 선배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선배 상미가 그런 제안을 했대요. 말도 안 돼. 거절할 거야. 하지만 선배도 경제적으로 힘드시잖아요. 혹시 돈 때문에 흔들리시면. 제 말에 선배는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은주야, 20해를 기다린 사랑이 돈보다 소중하지 않겠어.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놓였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상미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과연 우리의 사랑이 그녀의 악독한 계획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상미는 끝내 도연 선배를 직접 유혹했습니다. 고급 호텔 라운지로 불러내서 말이죠. 저는 몰래 따라가 숨어서 지켜봤어요. 도연 오빠, 내 제안 어때? 부원장 자리면 연봉이 얼마인지 알지? 상미가 선배의 팔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며 속삭였습니다. 저는 질투에 가슴이 타는 것 같았어요. 상미야, 그만해. 왜? 은주 그 여자가 뭘 줄 수 있는데? 가난한 서점 사장이 뭘 해줄 수 있어? 상미의 말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나는 은주 말고는 생각할 수 없어. 선배의 단호한 대답에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미쳤어? 사랑이 밥 먹여줘. 사랑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선배가 상미를 밀어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후회할 거야, 김도현.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하지만 선배는 돌아보지도 않고 나왔습니다. 저는 급히 숨었다가 뒤따라 나왔어요. 선배. 제가 부르자 선배가 돌아봤습니다. 은주야, 들었구나. 네. 고마워요. 저는 선배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의 심장박동이 제 귀에 들렸어요. 은주야, 결혼하자. 갑작스러운 프러포즈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점 불빛 아래 선배는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20년을 기다렸어.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겠어. 저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그 순간 상미가 나타났습니다. 정말 한심해. 거짓끼리 사랑 타령이나 하고 앉아있네. 하지만 상미의 독설은 더 이상 저를 흔들 수 없었어요. 상미야, 이제 그만해. 좋아. 하지만 후회할 거야. 둘 다. 상미가 떠난 후 저는 선배와 함께 해운대 밤바다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우리의 발걸음과 어우러졌어요. 선배, 정말 괜찮을까요? 돈도 없고 나이도 많고. 은주야, 사랑하면 되는 거야. 나머지는 다 함께 해결해 나가자. 선배와 손을 맞잡고 걸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말이에요. 20해의 기다림 끝에 찾은 이 사랑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돈도 나이도 세상의 시선도 상관없었어요. 이제 저희에게는 함께할 내일이 있었으니까요. 해운대의 밤바다처럼 깊고 넓은 사랑으로 말이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